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혼자 남겨진 삶을 살아야 했던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아내를 잃은 슬픔에 빠진 그는 점점 자녀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었고, 결국 자녀들과도 연락이 끊긴 채 외로운 삶을 맞이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 매일같이 부정적인 감정을 토로하며 자녀들에게 기대던 한 여성은 결국 자녀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부모와의 거리를 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배우자와의 사별 후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들로 인해 자녀들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평생 함께했던 배우자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갑자기 밀려오는 외로움과 혼란, 견딜 수 없는 슬픔 속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누구에게 기댈지 몰라 방황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배우자를 잃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큰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무기력한 상태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이 슬픔의 소용돌이 속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망가지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우자를 잃은 후 슬픔이 크면 클수록 가족이 서로 더 의지하고 가까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배우자와 사별한 후 많은 사람들이 가족, 특히 자녀들과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부모가 슬픔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슬픔을 견디기 어려워 부정적인 감정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우자를 잃은 후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무기력하게 지내거나 과거에 계속 매달려 있으면 자녀들은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며 부담을 느끼고 결국 부모와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와의 사별 후 자녀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비율이 약 60%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생각보다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모는 자신이 슬픔 속에서 얼마나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역시 부모의 슬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장기화되고 반복적인 부정적 감정 표현에 결국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와의 사별 후 자녀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슬픔을 인정하되 그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슬픔을 극복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며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정서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배우자와의 사별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실수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슬픔 속에서도 자녀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슬픔의 시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단계별 실천법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슬픔 속에서도 가족과 더욱 가까워지는 방법을 찾으시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사별 후 절대로 피해야 할 실수 중 하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지나치게 자주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슬픔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슬픔과 불안, 분노 같은 부정적 감정을 매일 반복적으로 자녀들에게 토로하게 되면 자녀들은 그 감정의 무게를 견디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매일 반복되는 슬픔과 절망적인 말들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자녀들 역시 부모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려 노력하겠지만 부모의 부정적인 감정 표현이 지나칠수록 자녀들은 마음의 부담을 점점 더 크게 느끼고 결국 지쳐버리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경우 자녀들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들조차 부모의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반복되는 슬픔과 불안감 때문에 관계를 끊거나
최소한의 연락만 유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빈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슬픔을 완전히 숨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 자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감정을 공유하고 더 깊은 슬픔과 분노는 상담 전문가나 친구, 동료 같은 다른 지원 체계를 통해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감정을 이해하면서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더욱 건강하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족끼리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나? 오히려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게 더 좋은 것 아닌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솔직함과 지나친 표현 사이의 균형입니다.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되 자녀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추가로 기억해야 할 점은 자녀에게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을 더 자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가 부모를 걱정하지 않고 부모가 독립적인 삶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부모가 밝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은 부모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절대 피해야 할 또 하나의 실수는 바로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무기력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잃은 슬픔은 너무나도 크고 고통스러워서 당장 일어나서 무언가를 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무기력한 상태로만 지내게 되면 스스로의 삶은 물론 자녀와의 관계까지 심각하게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70대 초반의 박 여사님은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매일 침대에 누워 TV만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빨래는 쌓여가고 창문은 닫힌 채 방 안엔 무거운 공기만 감돌았습니다. 처음엔 자녀들이 걱정돼 자주 찾아갔지만 갈 때마다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머니는 오직 남편 이야기만 반복하고 아무리 좋은 말로 위로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국 자녀들은 어머니와의 만남이 부담스럽게 느껴졌고 방문 횟수는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지도 않고 무기력하게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스스로를 방치하는 모습을 볼 때 극심한 걱정과 불안을 느낍니다. 심지어 부모가 더 이상 삶의 의지를 갖지 않는다는 생각에 마음속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결국 그런 부모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그로 인해 관계는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 사별 후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부모를 보는 자녀들의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은 일반적인 상황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로 인해 자녀들이 부모를 피하거나 소극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스스로를 돌보는 습관을 갖추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챙기고 매일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마트까지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신체적 리듬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작은 취미 활동이나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박 여사님은 자녀의 권유로 동네 복지관에서 원예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매주 월요일마다 친구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면서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집안 공기도 바뀌었고 자녀들도 다시 어머니를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돌보는 모습을 보며 자녀들은 마음 놓고 웃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슬픔을 억지로 지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슬픔을 인정하되 그 감정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오려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중 1시간은 슬픔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정해두고 나머지 시간에는 다른 일상 활동에 몰입하는 식으로 감정을 조절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그렇게 쉽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그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자녀들은 부모의 회복 가능성을 보고 안심하게 됩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돌보며 밝은 에너지를 되찾아갈 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 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일은 단순한 자기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와의 관계를 지키고 새로운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따뜻한 출발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아주 작은 행동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과 자녀 사이의 거리를 다시 좁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실수는 바로 배우자의 물건을 정리하지 않고 과거에 계속해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물건들을 정리하면 마치 배우자와의 인연까지 끊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실제로 60대 후반의 김 여사님은 남편을 잃은 뒤 남편의 옷장과 책상, 안경 하나까지도 그대로 둔 채 2년 넘게 아무것도 손대지 못했습니다. 거실 한편엔 여전히 남편의 슬리퍼가 놓여 있었고 김 여사님은 매일 그 앞에서 울며 그리움을 되뇌었습니다. 자녀들이 엄마, 이젠 조금씩 정리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레 말을 꺼내도 김 여사님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걸 버리면 아빠가 정말 떠나는 것 같아서 싫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자녀들은 엄마의 우울한 모습을 보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고 집에 찾아오는 횟수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자식들이 요즘 왜 이렇게 안 오나? 하고 속상해했지만 사실 자녀들은 엄마가 변화하려 하지 않는 모습에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배우자 사별 후 오랜 기간 물건을 정리하지 않고 과거에 매달려 있는 경우 정신적 회복이 지연되고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아무리 곁을 지켜줘도 부모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무력감과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부모와의 관계를 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모든 물건을 한 번에 정리하려 하기보다는 조금씩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먼저 안 쓰는 물건부터 정리하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은 잘 보관해 두거나 액자, 작은 상자 등으로 형태를 바꿔 간직해 보는 겁니다. 꼭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을 품되 현재를 살아갈 수 있도록 공간을 바꾸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김 여사님도 어느 날 우연히 본 사진 정리 프로그램을 통해 남편과의 추억을 앨범으로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다 보니 눈물도 났지만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고 자녀들이 앨범을 함께 보며 웃을 수 있는 시간도 생겼습니다. 물건을 줄이고 집안 공간을 정돈하니 자연스레 생활 리듬도 돌아왔고 자녀들도 다시 자주 엄마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물건 정리를 통해 새로운 공간과 삶을 만들어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 자녀들 역시 안심하게 됩니다. 부모가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를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자녀들은 다시 부모와 가까워지고 더 깊은 신뢰를 갖게 됩니다. 단지 정리가 아닌 전환의 의미를 담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과거의 물건을 정리하는 용기야말로 배우자와의 관계를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서도 건강하게 회복하고 자녀들과의 관계를 지켜주는 중요한 첫 걸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가슴에 품고 현재는 두 발로 딛고 미래는 따뜻하게 바라보는 삶. 그것이 남겨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피해야 할 실수는 바로 자녀의 사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잃은 후에는 누구나 외로움과 공허함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가장 쉽게 기댈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누구와 만나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연락이 뜸하면 서운해하거나 지나치게 간섭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고 매번 간섭한다면 과연 기분이 어떨까요? 자녀들이 가장 바라는 건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지만 그 관심이 지나치다고 느껴지면 오히려 압박감과 부담이 되어 부모로부터 거리를 두고 싶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0대 중반의 이 선생님은 남편을 잃은 후 유일한 위로가 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과 매일 통화하고 자주 만나 저녁을 함께 먹으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선생님은 아들이 누구를 만나는지,
퇴근은 왜 늦는지, 주말엔 어디 가는지를 꼬치꼬치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답을 하지 않으면 혼잣말로 서운함을 토로했고, 급기야는 아들이 여자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것조차 섭섭해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아들은 더 이상 어머니와 편하게 연락하기가 어려워졌고, 점점 전화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아들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어머니의 지나친 개입이 아들에게 심리적 거리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를 잃은 부모가 자녀의 사생활에 과도하게 간섭할 경우 자녀들이 부모를 피하거나 심지어 관계를 단절하고 싶어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의 삶에 대한 결정은 그들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고 부모는 그 삶을 존중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녀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는 태도, 필요할 때만 조언을 건네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보다 내가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는 마음이 훨씬 큰 힘이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자녀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어떻게 잘못이냐, 걱정돼서 그런 건데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걱정은 사랑이 아니라 간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결국 자녀를 떠밀어내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선생님의 경우 아들의 여자친구를 인정하고 두 사람의 시간을 존중해 주자 아들은 다시 편하게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자신을 신뢰하고 지켜봐 준다는 느낌에 더욱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자녀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사랑을 전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녀가 먼저 부모에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기다려주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가족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결국 자녀의 독립적인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배우자와의 사별 후에도 가족 간의 관계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 멀리서 지켜보는 사랑, 그것이 자녀에게는 오히려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자와의 사별 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깊고 아픈 것입니다. 그 슬픔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며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과거의 물건에 계속 매달리고 자녀의 사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실수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행동이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란 걸 압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사랑이 잘못 표현될 때는 오히려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가 슬픔을 인정하면서도 자녀들에게 과도하게 기대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때 자녀들은 다시 부모와 가까워지고 진심으로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슬픔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삶을 더 응원하고 더욱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슬픔은 결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슬픔을 나누는 방법은 현명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를 건강하게 돌보며 자녀와의 관계를 더 깊고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곁에 늘 응원하는 지혜 채널이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